신천지보다 더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민석과 가까운 이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자 김민석 측이 초비상에 걸렸다는데요. 그 정체가 누구인지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소청장으로 제일 유력하다라고 떠벌려지는 사람은 구자현입니다. 지금 현재 대검 차장이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검찰총장은 지난해부터 지금 1년 넘게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뭐. 그리고 검찰청 없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공소청장으로서 검찰총장은 차관급이에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이 구자현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갈 거랍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지금 노만석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노만석이 물러나고 노만석 후임으로 다시 이 사람 구자현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메꿨죠. 근데 이 구자현도 이번에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노만석도 구자현도 검사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검찰 수사권 조정 요런 거, 수사권 완전 분리, 검수완분 요거 가지고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노만석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논아지니까 발끈해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자현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구자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기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제 이 구자현 같은 경우에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대검차장의 사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 같아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 몇 달이 있으면은 지금 조직이 바뀔 건데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최대한 힘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조직적인 반발을 못 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직의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후임은 임명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몇 달 안 남았잖아. 10월 2일이면은 새로 만들 건데, 새로 만드는 자리에 얘를 또 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이나 서초동 일각에서 떠들고 있는 구자현이가 공소청의 수장, 공소청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조금 오바지, 조금 멋모르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에요. 김태훈 대전고검장입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차기 공소처장, 초대 공소청장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단, 이것을 현재 맡아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꽤 수사 실적은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공소청장을 선임을 한다면 김태훈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공소청장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수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구자현보다는 차라리 김태훈이 훨씬 더 유력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사람이 대장동 제1차 수사팀이에요. 대장동 수사팀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또는 3차 수사팀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차 수사팀이 바로 이 김태훈 검사가 주도하는 수사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장동 사건이 유동규가 저지른 1차 수사팀, 대장동 1차 수사팀은 유동규가 주범이고 유동규가 저지른 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수사팀이 들어오면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팀, 이재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 1차 수사팀이 바로 이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진행을 했던 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이 역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이 1차 수사팀을 맡았던 사람 역시 김태훈 대전고검장입니다.
1차 수사팀은 김건희한테 위법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죠. 그래서 기소까지 해야 한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서 쫓겨나 버리죠. 예. 아무튼 대장동 1차 수사팀, 김건희 1차 수사팀을 맡아서 비교적 공정한 수사 결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밑에서는 좌천당했겠지.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 윤석열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내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그 곤욕의 시간, 영욕의 시간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 고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죠.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태훈 대전 고검장이 왜 가장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다라고 하는지 여기에서 뭐 할 말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 i7s님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 나온 거 부당하다고 하신 분인가요? 예, 바로 그분입니다. 예. 정완식님께서 중수청장 후보는 검사 출신 배제하고 민주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면 좋을 듯. 그 말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타당합니다. 자, 대전 고검장, 김태현 고검장 말고 또 한 명으로 또 유력한 인사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진재선 전 중앙지검 4차장 검사입니다. 진재선 검사. 진재선 검사도요, 사실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운동권이야. 진재선, 네. 진재선과 김태훈, 이 두 사람이 가장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재선 전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사람 정도가 중수청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태훈 고검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김태훈 고검장이 왜 이 가장 유력한 중수청장 후보라고 말씀드렸는지 내가 아시죠?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NL계였어요.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와중에서도 이 사람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신천지 수사 상황이 갑자기 유출이 됐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도 가입한 정황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난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검찰이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 이게 지금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개입 논란이 나왔어요. 이 개입 논란의 바로 당사자가 김태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훈 고검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과 동시에 가장 비토가 많은 후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김태훈 고검장이 갑작스럽게 신천지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결국 중수청장 낙점을 받으려고 이렇게 김민석 선거운동을 살짝 도운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후보로 지명이 되면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원이라면 이 문제 지적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적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지적을 받아도 싸요. 솔직히 말하자면. 김태훈 고검장이 이번에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신천지 관련된 수사 상황,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가입했다. 이 얘기를 왜 하필 민주당 전당대회, 그것도 한참 신천지 논란이 떠돌고 있을 때 그때 딱 냈느냐고. 그것도 되게 놀라운 것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증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날 오후에 딱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김태훈 고검장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라고 안 보입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은요, 김태훈 고검장이 중수청장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로 결정되느냐 여기에 달렸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천지 개입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 개입설이에요. 신천지 개입설은 솔직히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김태훈 고검장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몇 명? 50명 수준이고요. 그거 어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파중가 양중가 그래요. 직접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민주당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뭘 했다 하려면 적어도 몇천 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아무리 적게 와도 몇백 명은 들어와야지. 근데 몇천 명, 몇백 명이 아니야. 국힘당에는 5만 명이 들어간 걸로 지금 나오죠. 10,000명이 들어갔네, 5만 명이 들어갔네,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그걸 민주당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은, 하다못해 2-3천 명은 돼야지. 에? 그래야지 뭐 개입을 했네 말했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50명 가지고 개입을 했네 말았네, 그런 얘기가 참. 자, 그래서 신천지의 그 개입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체가 없어. 50명 가지고 실체가 있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실체는 어디가 실체냐? 이게 실체인 거야. 오히려 검사가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 왜? 지가 중수청장 한번 해무 보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에 제목을 이걸로 잡을까 했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중수청장 욕심에 전당대회 개입 시도, 요렇게 하려고 했었어. 중수청장 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 생각 이까지 올라왔는데,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신천지 개입설이 아니야. 김태훈 개입설이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참 내가 이런 걸 쓰면은 나도 그 뉴탐사 애들이랑 똑같은 놈들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이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하냐고요. 에? 네 참. 아유 씨. 자,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공소청장 후보로 제일 유력한 사람은 김태훈 대전고검장인데, 이 사람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과 동시에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누가 민주당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이 김태훈은 그냥 바로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논란 생기겠죠? 예, 논란 안 생길 수가 없어, 진짜. 참, 이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걱정이에요, 정말.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아이고, 어떡하느냐고.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내용이 내용이 참 엄청나네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으로 그 신천지 신도들을 가입시킨 배경에는 코로나19와 윤석열 씨에 대한 고마움이 작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했던 내용과도 결이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줬다라고 이만희 회장이 고마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서 반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선거에 개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충분히 보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만희 총회장은 아직 건강하신데 건강하게 어떤 죄를 다 저질렀는지 죄가를 다 치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법의 엄정함을 좀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라 망신인데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김민석의 발언을 신천지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당 드림팀 중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가장 세게 너 실체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너 사퇴해라. 계속 지금 떠들다 보니까 김민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얘기 안 한다. 신천지 꼭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이거를 밝히기도 힘든 문제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타격도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발을 빼요. 그렇죠? 한 발 발을 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신천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태와 강덕구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강덕구가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가장 김민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보세요. 친명계 강덕구 신천지 문제 후보 간 공방 안 돼. 왜 이렇게 하냐면요. 과거에 여러분들 강덕구가 인천 만안구에서 그때 의혹이 있었어요. 갑자기 당원 모집을 한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 강덕구가 신천지랑 개입됐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위장 전입으로 입당. 특히 여러분들 이건태가 빛의 속도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건태가 이런 거 올렸었죠. 자기한테 제보해달라. 근데 갑자기 빛의 속도로 삭제했죠. 최근에 어디 갔지? 제보해달라. 이거 경기 안양 만안구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김광민 변호사 알죠? 이건태 부탁으로 이거 조만간 제가 김광민 변호사를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든가 할 건데 이 얘기를 끝나자마자 이건태가 이거를 내렸어요. 김광민 변호사가 과거에 이건태 부탁으로 타 지역 사는데 이건태 지역구 주소로 위장 전입을 해서 권리당원 2명의 녹취록이 있어요. 아니 녹취가 있어요. 이건태가 지난 총선 누구랑 붙었죠? 경선을 4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 김상희 의원이랑 경기도 부천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4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조직력은 당연히 김상희 의원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장전입 권리당원으로 만들어서 경선을 했어요. 그런 이건태가 위장당원 색출한다면서 신천지 제보받고 있는 꼴이 너무 꼴사나와서 김광민 변호사가 제보를 한 거예요. 2개의 녹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김광민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이건태가 그르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제보를 받는다? 꼴사나와서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조만간 김광민 변호사를 모셔갖고 녹취를 까든가 저는 사실 이 일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이건태나 강덕구가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이거 공방할 일 아니다. 이 수사가 확대되면 쟤네들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포탈에다가 강덕구 신천지 쳐보세요. 갑자기 개국 후보 관련 공방 안 돼. 출구 전략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하고 지금 완전 지금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다 보면 강덕구 얘네 다 걸리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김광민 변호사님에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거는 옛날부터 돌았던 얘기예요. 강덕구는 이번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2020년 강덕구는 2020년 그 당시에 이종걸 의원님이랑 경선을 했는데 이종걸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5선 리그 탄탄한 지역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종걸 의원을 이기더라고. 강덕구가. 무명의 강덕구가 어떻게 이종걸을 이겼지? 그래갖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종걸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별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그냥 넘겼었어. 근데 지금 봤더니 이게 다 저것들이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수본에서 민주당 신천지 정황 파악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얼마나 멍청하게 저것들이 자해행위라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합수본도 웃겨요. 합수본이 만약에 수사를 했어. 합수본이 수사를 했더니 뭘 수사를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대요. 여러분들 6.3 지방선거 이번 민주당 지방선거 때 민주당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작년이에요. 작년 말 또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 가입을 언제 해야 되냐면 2020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입을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해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표를 행사하려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을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면 2025년 6월에 늦어도 6월에 가입한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6월이면 대선 기간이고
특검이 여러분들 그 이후에 7월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특검이 막 출발을 했잖아요. 그때는 신천지, 통일교 아작을 내고 있었을 때인데 무슨 정당에 가입을 합니까? 내 말 이해 가요? 2025년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신천지, 한학자 뭐 다 이만희 작살나고 있는데 무슨 민주당에 또 집단으로 가입을 해갖고 6.3 지방선거에 말이 됩니까 이게? 응? 무슨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집단 입당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응? 2021년부터 2024년은 국힘당 경선에 개입한 거예요. 그거는. 그 보도는. 2021년부터 2024년은 국힘당 전당대회에 통일교나 신천지가 여러분들 아시죠? 홍준표가 2022년 대선에서 깨졌을 때 홍준표가 10만 명 당원 가입설 얘기했었잖아요. 국힘당 신천지. 그게 2022년 대선이에요. 그때는 국힘당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가입했던 인간들이고, 응? 그때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했다고? 그거를 찾는 거라고? 말도 안 되죠. 그거랑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의 영향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 말은. 당연히 2021년부터 수사를 하려면 2024년도에 보험을 양쪽에 들었던 거를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누가 피해를 봐요? 이재명 대통령 피해보는 거야. 그래서 발을 빼는 거라고. 그래서 김민석이가 발을 빼는 게 합수가 2021년부터 2024년도 민주당 가입한 사람들 이거를 여러분들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만약에 그때 가입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때 당대표랑 대통령 후보 누구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가입했다면 뭐라 그럴 거야? 응? 이때 무슨 정청래가 뭐를 했는데? 응? 이거 대통령 피해받는 거잖아요. 저쪽은 윤석열에게 보험 들고 그러면 이쪽에 보험 든 건 뭐야? 이재명 때문에 보험 든 거 아니에요. 차행이라니까 이거. 응? 그 당시에 장 대표 이거고, 응? 그러다가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 응?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세요? 이게 합수부가 무슨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해 가시죠? 이번 6.3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 그 6월에 당원 가입해갖고 6개월, 12월 채워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국힘당과 신천지랑 통일교 작살나고 있었는데 무슨 당원 가입 때문에 압수수색 받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그 당시에 가입을 했겠냐고. 응? 앞뒤가 안 맞잖아. 응? 그러니까 쟤네들 합수협에서 결국은 수사를 2021년부터 24년으로 국힘당 수사하듯이 같이 간다 민주당도. 그럼 제일 최대의 피해자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뉴마이?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시죠 이제? 국힘당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힘당 윤석열과 홍준표 대선에도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건 홍준표가 이미 얘기를 해서 드러났고 그 윤석열 집권 이후에 그 당시에 김기현이를 당대표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집단으로 가입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은 신천지가 국힘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24년은 가장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벌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강덕후가 양당 공방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때 무슨 정청래가 2024년 1년부터 24년까지 정청래가 거기서 뭘 맡았는데 최고위원밖에 더 했어?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다고요. 지금 엄청 멍청하다고요. 난 조사하는 거 찬성이에요. 내가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잡으려다가 엄한 정청래 잡으려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피해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뒤져봐요. 그 시기에 정청래가 최고위원밖에 더 했어요. 정청래는 최고위원 될 만한 지금의 영향력을 봐도 당연히 수석 최고위원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상 없는 거였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이거 아마 근데 나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요. 제가 김민석 의원님을 좀 알잖아요. 과연 이게 김민석 전략일까 싶어요. 저는 김민석 전략 같지가 않아요. 김민석이 과연 이렇게 신천지를 앞세우고 저는 이게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하바리 유튜버들이 처음에 정청래를 신천지와 엮더라고요. 그 하바리 유튜버가 맨날 이현주랑 자기는 통화하고 그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입으로. 그쵸? 자기는 민주당 이현주랑도 통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현주랑 김민석과 주고받은 문자로 예상되는 뭐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자도 발견돼요. 이게 과연 김민석의 전략이었나? 나는 이게 김민석의 전략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이거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게 전폭적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 뉴 이재명 이런 애들이 지금 김민석이가 자기네들은 대권 후보가 없으니까 김민석이를 데려다가 올라태우고, 응?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아요. 응?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김민석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김민석이 이렇게 무리하게 김민석이 신천지를 들고 나와서 출구 전략도 못 만들고 증거 제시 못하면 사퇴해야 돼요. 어? 김민석은 지금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를 저는 이거를 받아치는 것 같은데, 응? 나는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보면. 응? 그렇잖아요. 김민석이가 느닷없이 신천지 들고 온 거는 저는 이거는 김민석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김민석을 서울시장 나가고 뭐 이런 그거 못 나가게 하고 당대표 도전하게 한 것도 누군가에 다 있죠. 좀 이상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웃기죠. 제가 얼마 전에 송영길의 반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번 저쪽 뉴 이재명 세력들이 뭔가 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게 정상적으로 사전에 송영길의 역할, 김민석의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이 잘 제대로 교통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신천지 의혹이나 이런 거는 송영길이 던졌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송영길이 그러니까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고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이런 걸 들고 나올 때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실상 사퇴해도 그만인 송영길이가 던졌어야 되고, 김민석이는 오히려 민주당 전대가 너무 과열돼서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좀 무게감 있는 전 총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송영길이가 이건 땀만 품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송영길은 뉴 DJ 시대 2030 청년 비전을 얘기하고 혼자 김민석이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송영길과 김민석이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던 이건태 의원이 뭐를 했어요?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랬죠? 선관위 그 이야기를 드렸었죠. 윤석열이 선관위를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뭘 띄우려고 했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를 홈페이지에 띄우려고 했다. 재판정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윤석열 바보 아니냐? 확실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유튜브 보고 적어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 보고서에서 그 잘못된 정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유튜브 보고 선관위에 군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제보를 기다린다고 올리는 게 무슨 바보 같냐? 바보 같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획이 더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왜? 이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제보자가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것까지가 계획입니다. 사실은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천지 개입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식이 그대로 오버랩이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저 글이 또 내려갔습니다. 저 글이 내려갔어요. 최고위원회 떨어져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갔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추측은 이거죠. 김광민 변호사인데 이건태 의원님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이라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했으나 이번엔 정말 도를 넘으셨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왜?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라는 증거가 있다더니 이제 와서 제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같은 당 당대표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씌우시는지요? 정작 해명해야 할 분은 의원님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 타 지역 사람들 주소까지 조작해가며 위장당원을 대거 모집하셨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몰래 침투하는 그 방식, 도대체 그 수많은 위장당원들 속에 신천지가 얼마나 섞여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 중앙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신천지 당원 조사가 있었을 때 유독 부천 병지역만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철저하게 주소를 세탁해준 그 위장당원들 속에 숨어있던 신천지 세력을 고의로 덮어주신 건 아닙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개심을 내리십시오. 안 그러면 의원님의 주소 조작, 위장당원 모집 증거를 즉각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처럼 때가 되면 공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김광민 변호사님이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저기 제가 직함을 까먹었는데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함을 까먹었어요. 경기도 지역 뭐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중한 경고를 이제 낸 거죠. 이건태 의원님 지난번에 위장당원 모집하고 했는데 그 이상한 수작 부리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를 내렸다고 보는 거죠. 강북구 의원 건도 지난번에 박형광 기자가 취재하면서 그때 본인도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 과정을 쫙 해서 올렸었죠.
그런데 엊그제 어떤 기사가 났냐면 합수본이 진짜 웃긴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엊그제 합수본이 신천지 가입 정황을 포착했대, 의혹을. 그게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뉴스를 밤에 보다가 쭉 들어봤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가입했다는지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난 무슨 보도가 이래 그랬어. 속보도 아니고 합수본이 민주당의 신천지 가입 정황 의혹을 포착했다 그러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넘어와 보니까 어때요? 정청래가 신천지와 관계있다를 계속 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역할 분담처럼 보였죠. 그러더니 오늘은 신천지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수십 명 가입 정황이 포착됐다. 그리고 시기도 막 바뀌어요. 21년도 24년도 그랬다가 이번에 26년 6월 3일로. 근데 안 맞잖아요. 제가 맨날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관련할 때도 어땠어요? 김건희가 22년 11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거를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냐,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이때 통일교 또는 신천지 관련해서 재판을 쭉 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 이번에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 눈치를 보는 특정 세력, 기업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민주 정권이 되냐 아니면 국힘 정권이 되냐, 여기서 간을 봐요. 그러다가 선택한 게 결국 윤석열이었고, 그래서 쪼개기 후원 들어간 거였습니다. 왜? 윤석열로 확정을 지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재판에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가지고 반발을 했어요. 니네는 없냐? 그래서 이게 결국엔 어떻게 갔어요? 나중에 그냥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검경 합수본으로 갔죠. 그게 지금 오늘날 합수본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 민주당도 있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통일교 신천지 관련해서 특검에서 정청래 대표가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합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수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크게. 근데 이때도 제가 보면서 민주당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들은 자신의 이득에 맞게끔 활동할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국민의힘이랑 성정이 좀 달라서 마음대로 이 일정 부분의 세력 가지고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털고 가지? 라는 그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보니까 유착해서 뭔가를 버린 건 없는데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민주당을 털고 갈까? 저는 이걸 한 관심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합수본을 통해서 털고 가긴 해야 되는데 정청래로 털고 가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모양새를 보니까 정청래로 털고 가자라고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등장할 거예요. 기사 보도도 구체적 정황도 인원 수도 늘어날 거고, 여기서 막 양심 고백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야 하는 게 이게 정청래 대표랑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거예요. 이걸 입증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의혹만 증폭하고 제기하면서 계속 조명을 쏠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유튜브 채널에서 정청래 신천지 답변에 회피하는 모습 막 여기 쇼츠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가서 신천지세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웃으면서 아닌데요 그러겠어. 뭐야 이 사람. 피하겠지. 당연히 피하겠지. 그리고 무슨 또 특정 일자를 중점으로 구독자가 급상승했대. 지난번에 무슨 호국TV인가 거기 갔다 온 이후로 구독자가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건 너무 어이없는데 싶은 게, 전에 한번 게시물에 올린 적 있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오 이거 뭐야. 어딨어? 꽤 됐어가지고. 어딨어? 이때 글을 올렸어요. 계속 올려요. 70만 구독자에서 떨어졌다. 좀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많은 온라인에 막 뚝박 이런 데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 구독 좀 해주자, 응원해주자. 그래가지고 구독자 막 이렇게 올랐어. 그랬는데, 구독자가 갑자기 상승한 게 이거 신천지 아닌가? 의혹 제기 막. 이런 내용의 방송들이 지금 여기저기 난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열받죠? 우리가 신천지라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물 신천지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혹시 이 신천지와 관련해 갖고 정청래 대표로 몰아가지고 이번에 털고 가려는 건가?